이렇게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먼저 얘기해 보세요. 물을 어떻게 드시면 안 될까요? 물은 어떻게 드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 2컵, 체온 온도의 물 2컵. 예. 식사하기 40분에서 1시간 전에 물 2컵. 그 다음에 식사 도중에? 아니에요? 예. 식사하자마자 물 2컵. 다들 그렇게 드시잖아요. 숭늉이나 커피 드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화기가 다 병이 들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 식사 후 몇 시간 뒤에? 2시간 뒤에 물 2컵. 예. 자, 여러분의 이제 신장이 사구체가 10%, 20%, 50% 밖에 기능을 못한다면 여러분이 세포의 탈수가 심각해서 신장이 사구체가 기능을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요, 여러분이 지금 몸이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를 아시려면 소변 색깔을 보시면 돼요. 소변색을 보셨는데 물론 여러분이 비타민 같은 걸 드셔서 비타민 C 먹고 나면 소변색이 노래지죠. 예, 그래서 노래지는 거 말고 여러분의 소변이 이렇게 아침마다 소변을 보시면서 점검을 해보세요. 물색처럼 맑아야 여러분이 소화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색이 진하다면 여러분의 몸에 세포 독소가 많다는 신호입니다. 요거를 잘 참고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치료하시려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볼게요. 자, WHO에서는 현재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80%는 물 부족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 그리고 자꾸 이제 60대 이후 70대 세포가 자꾸 노화되고, 예,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 갱년기 증세가 오면서 노화가 막 주름이 생기고 시작할 때 여러분 가장 좋은 콜라겐은 물이에요, 물. 이 물을 잘 드셔서 세포를 소화를 잘 시키면 여러분 노화가 잘 안 돼요. 주름도 잘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질병의 80%는 뭐 때문이다? 세포의 탈수, 물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물만 잘 마셔도 뇌병을 예방할 수 있다. 물만 잘 마셔도 뇌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자, you are what you eat.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먹는 물이 곧 나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난데 내 지금 현재의 상태는 내가 먹는 물이 곧 나라는 거예요.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서 세포에 독소가 많이 쌓여서 암 해독이 답이고 암 산소가 답인데 알고 봤더니 근본적으로는 그 기전은 예, 뭐가 답이에요? 물이 답이라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제가 물을 피곤할 때마다 우리 권 선생님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 피곤하다 하면 환우분들 계속 상담해서 말도 안 나고 하면 권 선생님이 계속 원장님 물 좀 드시고 하세요. 물 좀 드시고 하세요. 계속 이러면 물 마시고 나면 또 말짱해져요. 자, 우리의 몸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지 모르는데 유방암은요 근본적으로 세포의 탈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물을 적용했더니 심각한 유방암이 나서버렸잖아요. 자, 우리 몸에 얼마나 우리 몸이 물을 달라고 아주 외치고 있냐면 우리 몸의 뇌에요 83%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물이에요. 자, 키드니의 신장의 83%가 뭘까요? 신장의 83%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구체가 50%밖에 기능 못하는 거 왜 그래요? 물이 부족해서 생긴 거예요. 예. 뇌병병, 뇌경색, 뭐야, 중풍. 왜 생겼어요? 뇌의 83%가 뭔데? 물인데. 콜레스테롤 음식만 많이 드시고 물을 안 드시니까 뇌혈관이 막혀서 뇌동맥류가 생겨요. 이거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폐암이 왜 걸리는 줄 아세요? 폐암이? 왜 폐에 점액질로 다발적으로 퍼져 있는 줄 아세요? 왜 폐에 산소가 안 들어갈까요? 폐의 85%가 뭘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습니까? 물로 돼 있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예. 정답이에요. 눈의 95%, 안구건조증 왜 생겨요? 시력이 왜 떨어집니까? 간 기능이 안 좋아서 그래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왜 안구건조증이 생겨요? 컴퓨터 많이 봐서 더 건조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눈의 탈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95%가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물을 제공을 안 하니까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안구건조증이 오고 그래서 눈에 문제가 생겨요. 심장질환, 왜 스텐트 바이패스 하시는 줄 아세요? 콜레스테롤 아무리 많이 드셔도 소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콜레스테롤이 플라그가 동맥경화를 유발하지 않아요. 결국은 심장의 75%가 물인데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탈수에서. 근육의 75%가 뭐예요? 물이에요. 류마티즘 관절염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골다공증? 물이 부족해서 뼈다귀가 삐걱삐걱 하시고 이러신 거예요. 뼈에 본의 몇 프로가? 50%가. 암이 왜 뼈로 전이되는지 아십니까?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셨죠? 요새 젊은 친구들이 거의 다 물을 안 마셔요. 음료수, 이온 음료 달고 사는데 물을 안 마셔요. 그러니까 세포의 탈수가 너무 심해지니까 20대, 30대가 지금 중풍으로 와 있는 거 보세요, 지금. 20대, 30대가 유방암으로 와 있잖아요, 지금. 우유도 좋아하고, 각종 드링크 음료, 요플레 요거트는 좋아하는데 뭐를 안 먹어? 물을 안 먹으니까 몸 전체의 70%, 80% 이상이 다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병에 쌓이는 주인님, 저 물 좀 주세요! 뭐라고요? 주인님, 저 물 좀 주세요! 여러분의 유방이, 여러분의 간이, 여러분의 폐가, 벤만겔리지 박사가 실제로 세미나 했다 그래요. 유방 환자분들. 물 달라고 지금 여러분의 유방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이 물 좀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의 폐암은, 여러분의 폐가 물 좀 주세요, 주인님. 커피 말고요. 찌개 말고요. 국수 말고요. 뭐 달라고요? 물 달라고. 잠 다 깨셨죠? 잠 다 깨웠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대부분요 80% 이상이 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수화를 안 시키니까 다 몸이 가뭄이 되면서 폐에 문제가 오고 눈에 문제가 오고 간에 문제가 오고 유방에 문제가 오는 모든 원인이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작용이 안 돼요. 왜? 수화를 안 시키니까 유동적으로 세포의 산소를 뇌혈관에 갖다 날라야 되고 심장에 갖다 산소를 날라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뭘로 운반할 거예요? 적혈구가 뭘로 산소를 운반하겠습니까? 이게 원인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몸이 좋아지면 그다음부터 또 물 빠이빠이, 음료수요 이리 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까도남의 공통점을 보면 카페인이나 이온 음료는 좋아하는데 물을 안 마셔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좀 까칠한 분들 계시면 그래서 환우분들이 오시면서 아우 여기는 왜 이렇게 길이 복잡해요? 왜 이렇게 꼬불꼬불해? 하면 우리 직원들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물 좀 드실래요? 속으로 뭐냐면 물 마시고 정신 차려. 옛날에 그렇죠? 이래요. 수분이 부족하면 자꾸 짜증이 나요. 히스테리컬해지고. 그래서 자꾸 짜증나고 피로하고 멍 때리는 거 다 뭐예요? 물 마시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이 돌아와야 돼요. 정신 나간 암세포가 집 찾아서 돌아오려면 자꾸 여러분의 몸을 수화시켜서 탈수 현상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물이 곧 뭐다? 나다. 잊지 마세요. 여 선생님 나다. 물을 왜 마셔야 될까요? 물을. 여러분 왜 위암,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간암이 되는지 아세요? 췌장암이 되고 당뇨가 오냐. 우리 몸에서 소화액이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어제 보셨죠? 이런 소화액이 잘 분비되려면 소화액이 하루에 몇 cc가 필요한지 아세요? 8,500cc의 소화액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을 1000cc 정도 드세요? 야, 우리 몸 소화시키려면 소화액이 몇 cc가 나와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을 제대로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말라서 물을 드시면 이미 늦었어요, 세포는. 이미 탈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목 마르기 전에, 그래서 암 환자들 다 벽에다 보면 물 마시는 시간 다 체크해 놓죠. 잊어버릴까봐. 어떤 분은 막 종을 옆에다 달아놓고요. 그렇게 하실 정도예요. 왜? 우리 몸이 소화작용이 잘 돼야 소화의 생리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물 먹는 순서도 중요하지만 소화액이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리파제, 그리고 뭐 이런 각종 소화액이 잘 분비되려면 하루에 우리가 먹는 물은 1500cc도 안 되는데 소화액은 8500cc가 필요해요. 이제 아시겠죠? 특별히 통증이 있는 분들, 진행이 안 되는 분들, 치료가 더디 되시는 분들은 소화액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8500cc의 소화액이 필요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물을 드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강조하고 가는 거예요. 림프전이 왜 되는 줄 아세요? 유방암 환자들이? 왜 면역력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왜 몸에 에너지가 없을까요? 림프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지. 림프순환이 왜 안 돼요? 왜 림프순환이 안 돼요? 애가 서해부에 있는 왜 림프순환이 안 될까요? 물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림프액을 갖다 날릴 거예요? 피부 밑에 다 깔려 있는데 림프액이.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들이 림프 절제해서 림프 전이도 되지만 림프액이 원활하게 순환을 못 해주니까 림프 전이가 돼요. 자, 그러면 림프구 쑥쑥 올리려면 뭐 하시면 돼요? 트램플린 하시면서 림프구 30배에서 300배까지 올리고, 자,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아이고 예쁘다. 다들 이거 하시면서 다니세요. 예, 특별히 유방암 환자들. 예, 그러면 림프액이 얼마나 잘 유동적으로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림프액이 잘 운반해서 세포의 산사를 잘 나르려면, 그래서 림프구 쑥쑥, 면역력 쑥쑥, 암세포 짜이나 하셨죠. 특별히 예, 이런 림프 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림프 순환이 원활해서 림프액이 잘 운반을 하면 소화작용도 촉진시키지만 면역력도 쑥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암세포가 이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혈관이 왜 이렇게 독소가 많이 있는가. 예. 혈관에 몇 cc의 이 피가 잘 순환하는데 혈관에 몇 cc가 필요하대요. 근데 여러분 1500cc도 안 마셨잖아요, 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암은요 결코 1, 2년 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세포를 탈수시킨 거예요. 그래서 벤반겔리지 박사가 여러분의 모든 만성질환은 여러분의 세포가 물을 달라고 절박하게 외치는 외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니다. 벤반겔리지 박사님의 세미나의 핵심이 뭐냐면 물 달라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아이고 원장님 오늘 저 물 나 다 아는 건데 왜 저 강의하시지? 다 모르세요. 다. 제대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아프고 나서 물 하루에 8컵씩 이제 겨우 꾸벅꾸벅 드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지금 이제 이 갑상선 절제하셔서 티록신이 안 나와가지고 예, T3, T4 전환이 안 되고 예,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 예, 갑상선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물론 우유 유제품에 의해서 갑상선 질환이 많이 발병이 돼서 가래가 끓고 칵 하고 막 이렇게 맨날 남성분들 담배 많이 태우시는 분들이 이 말할 때 막 이렇게 목소리 변조돼서 막 이러면서 뭡니까 이게 끓는 소리로 하는 거 그거 다 왜 그렇대요? 우리 그때 공부해 보셨죠? 예. 노만 박사님이 뭐라 그래요? 우유의 유제품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이 예, 갑상선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인데 갑상선이 물론 여러분이 티록신이 풍부한 미역, 다시마, 토, 태초류 이런 걸 안 드셔서도 갑상선 질환의 이 갑상선 균형이 깨지면서 티록신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예, 갑상선 문제가 올 수 있지만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면 추위와 더위에 상당히 민감해지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까칠해지는데 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안 되고 왜 여러분이 자꾸 기분이 우울하고 저조해지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시상하부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그리고 엔도르핀이나 다이노필 같은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수화를 시켜줘야 시상하부에서 잘 운반을 해줘야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예, 시상하부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엔돌핀도 다이놀핀도 암세포를 아주 놀라운 속도로 파괴시킬 수 있는 이런 호르몬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뇌혈관부터 건조해져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제가 오늘 해당이 안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진통작용이 있다. 물 마시면 진통제 가장 강력한 몰핀보다 강력한 진통제가 뭐냐면 물입니다. 근데 계속 몰핀만 달고 사세요. 물만 드셔도 삽니다, 여러분. 물만 드셔도. 물만 잘 드셔도. 면역력, 저항력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 세포의 탈수 때문에 그래요. 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 수치의 균형이 깨져 있으시다면 여러분 몸이 소화가 안 돼서 그래요. 보세요. 소화액에 8,500cc가 필요해. 림프액도 필요해. 혈관에 혈액이 잘 운반하려면 4,000cc가 필요해. 얼마나 물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왜 계속 여러분의 몸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회복이 안 되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자, 막 너무 피로가 가득 타서 부신 호르몬이 안 나와? 물 부족이에요. 하나도 해당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예, 그래서 물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박테리아 효소인 라이소자임이 잘 분비가 되려면 역시 수화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몸의 면역력, 저항력이 떨어지신다? 예,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세포의 탈수에서. 체내 노폐물이 가득 축적이 돼 있다? 예, 뱃살이 나와 있다? 비만이 됐다?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증후군이 있다? 다 뭐냐면 세포의 탈수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원장님 저거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강조하시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제가 1년, 2년 지나면요. 다 세포의 탈수가 돌아오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회복이 더딘 분들은 다 이거 문제예요.
자,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볼게요. 자, 그럼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남자는 하루에 물을 몇 컵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하대요? 12컵, 2900cc입니다. 자, 우리 소화액이 몇천 cc가 필요해요? 8000cc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자는 하루에 물을 몇 컵 정도 드셔야 돼요? 물만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일과 채소에도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남자는 12컵, 2900cc, 여자는 몇 컵? 9컵, 2200cc가 필요합니다. 이거 외에 담석이나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온화된 물도 30분 간격으로 3, 4모금씩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별히 5단계 해독을 하시면서 담석, 결석 몸에서 치워내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이온화된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청소할 때는 더더욱이. 자, 그리고 혀에 침이 묻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미각을 못 느끼시는 분들 심각한 병이 오죠. 탈수가 되니까. 역시 이 물을 잘 못 마셔서. 동물들이 병이 오면 어때요? 코가 건조해지죠. 그리고 여러분 코딱지 생기는 분들 보면 뭐예요? 코딱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병이 와요. 몸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코에 수분이 없으면 냄새도 못 맡으면서 맛도 못 느끼고 냄새도 못 맡으면 이제 심각한 병이 오죠. 그래서 물은 어떤 온도가 좋을까요? 따뜻한 물이 좋을까요? 서늘한 물이 좋을까요? 체온 온도에 네 맛 내 맛 없는 이런 물이 좋고요. 자, 물은 뜨거운 물은 어때요? 뜨거운 물은 인후와 식도를 망가뜨리겠지만 찬물은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얼음물 냉장고를 살 때 얼음 나오는 거 아니면 안 먹는데 한겨울에도 얼음을 바작바작 씹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에 담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체온 온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화액이 너무나 무리를 해요. 그래서 너무 한여름에도 중국 분들은요, 야, 찐티엔티엔치 노안 후어 이러더라고요. 우린 아주 타일러 더워 죽겠는데 중국 분들은 한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드시더라고요. 물론 저 석회화 돼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물을 끓여 드시기도 하지만 체온 온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물은 급하게 드셔야 되죠. 그래서 저 허브 잎사귀 하나 띄어뜨리고 드시대요. 얼마나들 급하신지 몰라요. 식사하실 때도 엉덩이 이렇게 붙이고 앉아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의자 반쯤 이렇게 빼고 도망갈 준비하시면서 드시는 것 같아. 어디 뭐 전쟁 나는지. 그래서 왜 자꾸 무수리 버전으로 식사들 하시는지 몰라. 공주 버전으로 앉아가지고 하늘마을의 공주답게. 얼마나들 급하신지 그냥 발 한쪽 빼고 도망가려고. 뭐 제가 뺏어 먹는지. 천천히 물도 어떻게 해요? 잎사귀 하나 떨어뜨려서 천천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버전으로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권 선생님이 문 여시면 제가 맨날 물 먹다가 체하는 거 보실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그냥 계속 하는 분들이 밀어닥치니까 제가 쉴 새 없어서 물도 제가 얼마나 급하게 마시는지 그래서 제가 허브 잎사귀를 하나씩 저도 띄워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천천히 특별히 차가운 물은 식도와 기관지를 수축시켜서 식도암이나 위암이 걸리기 쉽습니다. 너무 뜨겁고 차가운 물이 인후암, 식도암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물은 식사하기 30-40분 전에 드셔야 되는데 꼭 식사 도중에 물을 많이 드시죠. 식사하자마자 많이 드시고 그래서 식사하기 30-40분 전에 식후 2시간 공복 시에 물을 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사 도중에는 물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식사하실 때 국이나 찌개 이런 국물 있는 종류를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식사하자마자 커피 드시고 보리차 드시고 숭늉 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좋지 않아요. 소화효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시고 특별히 땀을 많이 흘리셨을 때는 물을 드실 때 뭐하고 같이 드시면 좋을까요? 미네랄 소금하고 곁들여서 드시면 탈수 현상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고 통증이 있을 때는 주인님 물도 주시지만 미네랄도 좀 주세요 하는 신호예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물 드실 때 반드시 미네랄을 섞어서 드세요. 그러면 빨리 통증이 씻겨 나가버립니다. 아셨죠? 예. 자, 물이 부족하면 처음에는 압박을 받던 기관들이 끝내는 기능을 잃어서 이제 암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거나 소변 색깔이 아주 탁하고 진한 색깔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 내 몸에 노폐물이 많구나 하는 신호로 여기시고 물을 계속 드셔야 돼요. 목마를 때 드시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식사하기 40분 전에 식후 2시간 뒤에 물 마시기를 여러분 스케줄표에다 놓고 체크를 하시고 잘 하셨나 저녁에 매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에너지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보고 뭐 해독식 시켜서 기운 없어요가 아니에요. 예, 3일 과일씩 뭐 4번, 8번 하시는 분들도요, 29kg밖에 안 됐던 캐나다에서 오신 강모모 여사님도요, 29kg신데 오히려요, 5년 동안 내장, 그 살이 29kg에서 30kg에서 찌질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마른 분들을 보면 기생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2단계 해독에서 기생충 했더니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체중이 오르고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물 마시기 하면서 세포를 수화시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장지방에 있는 독소 다 빼내야 기운이 생겨요. 독소가 나가야지 여러분 몸에서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들이 여러분의 영양소를 이제 안 뺏어 먹으면 여러분이 에너지가 생기지만 몸이 수화가 잘 되면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손상된 암 환자들의 DNA가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단백질 중요하죠. 예, 콩단백질. 예. 콩단백질이 여러분의 변형된 유전자를 브라카1과 브라카2의 기능을 전환시킨다는 거 어제 공부하셨는데, 예, 고구마 단백질이 화학적인 요법으로 고칠 수 없는 암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스포라민이 중요한 단백질 역할을 하지만 역시 세포의 수화가 잘 돼 있으면 손상된 DNA가 오토파지 명령을 잘 내려서 스스로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예, 내가 병든 세포라는 걸 알고 스스로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손상된 세포가 정상세포로 정신 차리고 돌아오려면, 예, IP6도 중요하지만 세포를 수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피부가 건조하고 여기요, 건선 있는 분들도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피부에 자꾸 건선 있는 거 설거지 많이 하고 화학약품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몸 안에서 수분이 충분하면 아무리 써도 건선이 안 생겨요. 안구건조증, 피부 건조증, 그 다음에 건선도 다 뭐예요?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피곤하고 두통이 오고 편두통이 오는 거, 기생충이 많아도 편두통이 자주 올 수 있지만 뭐 때문에 그래요? 예, 탈수가 심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의 면역체계 효능을 크게 증가시켜서 암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많이 주는 것도 역시 몸이 수화가 잘 됐을 때 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한 군데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의 수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대사순환이 원활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소가 잘 흡수되려면 그렇게 코엔자임 Q10을 30년을 드셨는데도, 비타민C를 30년을 드셨는데도 무슨 대학 간호과장님이요, 하나도 흡수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와서 해독식을 하면서 몸에 세포의 수화를 시켜주니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영양소가 그제서야 비타민C와 코큐텐이 안정적으로 가니까 고혈압, 고지혈, 뇌동맥류가 싹 없어지잖아요. 세포의 수화가 뇌혈관 질환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포에 탈수가 있으면 적혈구가 탈수가 이루어져서 혈전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생기는 겁니다. 혈액이 응고되는 혈전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의 수화가 잘 돼 있으면 세포의 뇌혈관부터 신장, 간, 유방, 담낭 모든 기관에 산소를 잘 전달해 주니까 온몸이 빨리 회복이 되고, 가스가 자주 차시는 분들도 보면 뭐냐면 몸에 탈수 때문에 가스가 잘 차요. 여러 가지 음식을 복잡하게 드셔도 가스가 잘 차지만 몸에 세포에 탈수가 있어도 가스가 잘 차요. 그래서 자꾸 붕붕이 방구대장 뿡뿡이처럼 이렇게 다니시죠. 처음에는요, 소장내 변화가 오니까 처음에 어떠세요, 여러분? 몸에서 하수도 물 내려가는 소리가 계속 나죠. 예, 위장과 소장내 변화가 오셔서 그게 제일 처음에 오는 해독 사인이에요. 그러면서 가다 보면 산에 가는데 계속 방구대장 뿡뿡이들이 되셔가지고 뒤에 따라갈 수가 없어. 냄새는 안 나는데 소리가 자꾸 나죠. 예, 이제 소장내 이 변화가 생기면서, 그래서 세포 독소가 빠지면서 이제 가스들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죠. 지금 자꾸 가스가 있는 분들은 아직 세포 독소가 많은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세포의 탈수를 빨리 없애줘서 폐로 보내서 이런 가스들을 처리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류마티즘, 관절염, 골다공증 다 뭐냐면 활액하고 시노비알 멤브레인, 활액막이 충분해야 관절이 삐걱삐걱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관절이 삐끗, 그리고 살이 빠지니까 더 삐끗, 그리고 비만 오면 내일 비 올라나? 관절이 쑤셔. 왜 그러냐면 세포에 탈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관절 사이사이마다 이 조인트 스페이스에 활액막이 충분히 있어야 이 관절염이나 류마티즘이나 요통이 안 생기는데 요새 자꾸 허리 아프다는 거 다 왜 그래요? 허리 아프다는 거. 해독은 잘 되고 있는데 윤활유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허리 아프신 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윤활유가 부족해요. 자, 그럼 기름 드실 거예요? 올리브 오일? 아마시 오일 드실 거예요? 뭐 드시면 윤활유가 나올까요? 뼈 윤활유. 예, 물을 충분히 드셔서 관절염, 류마티스, 요통, 뼈로 전이되는 걸 막으시려면 물을 충분하게 드셔야 뼈의 윤활 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척추 디스크의 충격 흡수 완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희 씨도 요새 지금 허리 아프다고 하는 분들은 다 뭐예요? 지금 계속 이 독소를 빼내면 이 독소들이 암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있죠. 암세포 그냥 안 나간다. 발악을 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왼쪽으로 갔다가 림프 순환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허리로 갔다가 좌측우측 정신없어요. 자, 그럴 때 이 좌측우측 정신없이 독소들이 아주 가장 빨리 신속하게 내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내보내면 될까요? 뭘로? 왼쪽으로 통증이 왔다 오른쪽으로 가요. 허리로 가요. 왼쪽으로 갔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독소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림프액이 다니면서 빨리빨리 치워주면 돼요. 자, 림프액이 잘 나와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뭘 드시면 돼요? 물을 충분하게 드시면 돼요. 이거 제가 귀에 딱지가 않게 알려드리는데도 허리 아파요 그러시면 림프액이 부족한 거예요. 윤활유가 부족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선생님 알려주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많은 작용을 해요. 물이. 그래서 왜 암 전문가들이 계속 물이 답입니다. 여러분 치료를 도우시려면 물이 답이에요. 자, 변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직도 관장하지 않으면 변이 안 나온다. 아직도 여러분은 뭐예요? 대장 폐색이 왜 와요? 대장이 폐색돼서 와요. 대장이 왜 폐색됐어요? 대장세포가 탈수돼서 그래요. 아시겠죠? 관장하지 않으면 아직도 배변작용을 못 하신다? 물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은 배변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최고의 이 변비치료제이고 완화제입니다.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씻어내는데 최고의 완화제예요. 그 다음에 심장이나 뇌에 스트로크가 오는 거. 왜 뇌혈관이 막히고 심장혈관이 막히느냐. 아무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몸에 소화가 잘 돼 있어서 세포에 탈수가 없으면 심장세포가 뇌혈관세포가 탈수가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스트로크가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뇌혈관, 심장혈관이 탈수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자꾸 지루해하는 표정들이신데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아직도요 관장 안 하면 변비 지금 배변작용 안 되시는 분들 뭐라고요? 대장 아직도 폐색되어 있어요. 왜? 대장이 뭐가 부족해서? 대장세포의 탈수 때문에. 네. 신장의 사구체가 20%에서 50%밖에 기능 못한다? 왜요? 신장은 하루에 50갤런, 약 189리터의 수분을 여과시켜줘야 되는데 뭘로 여과시킬 거예요? 물은 안 먹고 계속 음료수만 드시는데. 찌개하고 국만 드시는데. 물이 들어와야 이걸 여과시키죠. 신장이 건강해야 전립선암이 빨리 회복이 되죠. 난수암, 자궁암이 빨리 치료가 되죠. 질염, 칸디다 질염이 물을 안 마시니까 요관을 타고 결석만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해야 전립선과 난소, 자궁, 질 부속기가 건강해지니까 신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충분한 물을 드셔서 요관을 타고 잘 여과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독소가. 그래서 많은 물을 드시면 80% 이상 이 지구력이 좋아지면서 ADHD, 요새 아이들 너무나 산만 시리즈죠. 엄마들이 통제를 안 해요. 가뜩이나 패스트푸드에다 IP6 없는 음식을 먹여서 가뜩이나 아이들이 뇌에 영양소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세포의 탈수만 되고 음료수만 계속 먹이잖아요. 간식 계속 먹이니까 아이들이 소화기가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체력은 점점 더 다운돼요.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건강해지는 치료해지는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 자꾸 이 비닐에다가 장갑 치워야 되려나 봐요. 일회용 장갑. 자꾸 거기다 땅콩하고 견과류 아침마다 챙겨가시대. 그래갖고 저녁에 과일 드시면서 견과류 막 이렇게 씹어 드시면 특별히 견과류는 저녁에 드시면 안 됩니다. 소화시킨 데 견과류가 시간을 5시간 이상 써버리면 아침에 되면 여러분 눈이 시뻘개져갖고 프랑켄슈타인 버전으로 나오세요. 소화시킨 나 에너지 다 써갖고. 그럼 어떻게 치료되실 거예요? 웃는 분들 다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켈록 박사가 암 환자를 치료할 때요. 뭐부터 하냐면 하이드로테라피. 뭡니까? 수치료예요. 첫째, 먹는 물로 온몸 세포를 청소해요. 그 둘째, 씻는 물로 온몸을 청소해요. 예, 안의 세포 청소하고 바깥 세포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갖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누구한테 잔소리했죠. 지금 그 신장 청소하느라 온몸에서 독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옆에 딱 가니까 온몸이 썩는 내가 나요. 왜 그래요? 머리도 안 감아가고 머리가 완전히 프랑켄슈타인 버전으로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몸에서 냄새는 펄펄 나가. 왜 그래요? 씻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니까 당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이러면 뇌경색 뇌졸중이 낫지 않아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는데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맨날. 아셨죠? 물 마시는 거 못지않게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늘말 물 없을까 봐 아까워갖고 안 씻으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잘 씻어서 세포 독소를 자꾸 빼셔야 돼요. 이거 속옷도요.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갈아입으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갈아입어서 속옷에 밴 독이 다시 여러분 몸으로 장간순환해서. 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관장하면서요. 관장하실 때 제가 가끔 관장 잘 못하시는 분들, 대장폐색이 심하신 분들 관장해드리다 보면 그날 하루 종일 그 음식을 안 드셔서 과일 같은 거를 드셨을 땐 괜찮은데 식사를 많이 하시고 관장을 할 때 보면 이 관장액이 들어가면서 역류해요. 그래서 안에서 독소가, 쉽게 말하면 똥이 줄을 타고 막 역류해요. 생각해 보세요. 목욕 안 하면 여러분의 독소가 그대로 다 역류해요. 아유, 지저분해. 기생충 보시면서 아유, 내 몸에 이게 있었단 말이야. 난 공주였는데 막 이러시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겉만 청소하지 마시고 세수하는 거 중요하고 목욕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대장 청소. 장 청소 매일 하시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장 청소하는 거 아까워하시는지 모르겠어. 잊지 마세요. 왜 이렇게 저를 원망스럽게 보시지? 저 원망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예, 그 다음에 TPR with BP 아시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뭡니까? TPR with BP. T, temperature. 여러분 모두 남은 뭐부터 시작했어요? 항상성이 다 깨진 거예요. 첫째, T, temperature. 체온의 항상성이 깨졌어요. 그래서 온도, 여러분은 몸이 들쑥날쑥해요. 어떤 분은 39도, 어떤 날은 38도, 막 정신없어요. 이게 항상 일정한 상태 호미오스테시스를 유지해야 돼요. P, 뭡니까? 펄스. 예, 항상 안정, 일정한 맥박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R, respiration. 항상 호흡이, 폐에 산소가 잘 들어가서 폐암이 되지 않으려면 TPR with BP에 충실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체온에 대한 항상성이 왜 깨지고 맥박에 대한 항상성이 왜 깨지고 R, 레스피레이션의 항상성이 왜 깨져서 BP, 예, 블러드 프레셔,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 체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왜 하냐면 세포에 탈수가 있으니까 냉난방 시스템기가 여러분이 다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찜질방에만 겨울에 춥다고 거기만 가 계시지 마시고 TPR with BP를 잘 항상성을 유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탈 사인이 하이 하시려고, 멘탈 사인이 하이 하시려면 여러분의 세포의 수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물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 여러분이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으나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갑상선, 예, 티록신 잘 나오게 하려면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 드시는 거 중요하지만 아무리 요오드를 미역, 다시마, 토도 안 드셔도요, 물만 잘 드셔도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 잘 나올 수 있어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라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도. 그리고 왜 여러분이 요새 그 갱년기가 오시면서 잠을 못 주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멜라토닌도 드셔보시고, 예, 막 그다음에 갱년기 호르몬 대체요법 하시는 분들 많죠. 호르몬 대체요법의 위험성 아시잖아요. 예, 신지로이드 예를 들어 호르몬 제제를 장기적으로 드셨을 때 그게 유방암을 발현하기 때문에, 예, 호르몬제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손발 저리고 갱년기 증세 오고 이러니까 다 자꾸 호르몬 약을 먹기도 하고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시면서 암으로 발현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여러분 온몸에 뇌하수체에서 호르몬 분비가 아주 잘 분비가 돼서 낮에 햇빛 보고 운동을 하시면 어떤 호르몬이 나와요? 기분 좋아지게 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햇빛을 보고 눈의 가시광선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가 온몸에 흡수가 돼요. 신장과 간에 쫙 흡수가 되면 낮에 받아두었던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밤에 뭘로 전환이 돼요? 잠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뇌내 모두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분비가 돼야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면서 잘 주무실 수가 있는데 낮에 운동도 안 해. 햇빛도 안 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뇌에도 수화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보면 물 마시는 거에 충실하시면 예, 수면제 나옵니다. 멜라토닌. 아셨죠? 그래서 밤에 못 주무신다는 분 자꾸 와가지고 잠 못 자요 하고 저한테 막 그러시는데 왜 못 주무시는 거예요? 봤더니 여러분의 몸에 아직도 몸 가뭄이 이 탈수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아셨죠?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물 대신에 다 커피, 탄산음료, 오히려 커피 한 잔에 몸에서 수분 2컵이나 2컵 반을 빼내갑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로 주의하시고 그 마음이 자꾸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도 이 공황장애 있을 때도 세포의 탈수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있는 분들, 분노조절장애 있는 분들 세포의 탈수 문제를 해결해주면 증세가 빨리 완화가 돼서 멘탈이 하이해져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매끄덩매끄덩해지면서 노화도 잘 안 되고 또 녹내장 있는 분들, 백내장 있는 분들 다 뭐냐면 역시 이 안구건조증 다 뭐냐면 세포에 수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수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림프종, 호지킨 림프종에도 역시 림프액이 잘 나와야 림프암이 빨리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세포를 수화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 백혈병도 임신 중에도 폐경기에도 몸이 뭐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질 때도 역시 세포를 수화시키면 빨리 해결이 되고요. 기억력이 없어지고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파킨슨 같은 뇌병변에도 뇌혈관을 수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 오늘 23가지 내용 하느라 제가 너무나 바빴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 것 같지만 평생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치료의 근본은 병이 안 걸리려면 그리고 건강하려면 암이 재발되고 전이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세포를 수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고 했다고 1시간에 물을 10컵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름에 그런 분이 오셨어요. 더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요 체내의 나트륨 농도가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호흡곤란이 옵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가 빨리 건강해지시겠다고 1시간당 물을 10컵씩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호흡곤란이 옵니다. 그래서 물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짧은 시간 안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총 하루에 물 8컵에서 12컵 정도 드시면서 해독을 할 때는 이온화된 물을 30분 간격으로 서너 모금씩 드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주무시기 전에 전립선 비대가 있어서 또 야뇨, 빈뇨가 있으신 분들은 7시 이후로는 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화장실 가려고 자꾸 일어나시니까. 그래서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직후에도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물을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몸에 세포를 수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요거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